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 수거 방동리 선생님입니다. 3월학평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어떻게 시험 잘 보셨습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이 시험을 제가 이런 말 한번 보여드릴까? 이 시험을 잘 봤다고 자만할 필요가 없고요. 이 시험을 못 봤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시험은 그냥 3월 학평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성적을 다툴 수 있는 시험은요, 이 재수생이 모두 다 포함된 6월 모평, 그리고 9월 모평, 그리고 우리의 목표인 수능, 요 세 가지 시험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럼 3월 합평은 뭘까요, 선생님? 그냥 3월 합평은 시험 본 다음에 버리면 되나요, 시험지?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앞에 이런 말씀을 써놨는데 3월 합평은 수능 점수다. 이 물음표인데요. 이거 맞을까 안 맞을까? 뭐 선배들이 많이 얘기하죠. 3월 합평은 수능 점수라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3월 합평이 수능 점수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지금과 똑같이 공부한다면,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3월 합평 점수는 수능 점수일 가능성이 꽤 높겠죠. 물론 변수가 있습니다. 이 3월 합평은 재수생이 들어오지 않은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등급보다 낮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3월 합평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하, 곧바로 3월 합평은 해설 강의를 들으면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해설 강의 언제 하시나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해설 강의 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야, 3월 합평 해설 강의 보기 전에 무조건 뭐부터 해? 분석부터 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3월 합평 분석입니다. 선생님이요, 학생들, 선생님이 이제 주말에 이제 수업을 할 거 아니에요? 주말에 수업을 애들한테 이런 걸 보여줄 거예요. 어허, 요거 유연평, 작년 유연평 사후조사서인데 이번에 3월 합평이라고 해갖고 이제 사후조사서를 쓰게 하겠죠. 제일 먼저 뭘 썼는지 한번 가봅시다. 제일 먼저 뭐 썼냐면요, 뭐 인적사항 쓰고요, 점수와 등급을 썼습니다. 봤더니 이 친구는 82점의 2등급, 이 친구는 81점의 2등급이에요. 둘 다 2등급이었나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는 둘 다 엄매네요. 아하, 앞에 있는 위에 있는 친구는요, 엄매를 3개 틀렸고 별표도 3개 쳐놨어요. 그렇죠? 오케이. 밑에 있는 친구는요, 엄매 1개 틀렸고 별표 2개 쳐놨습니다. 자, 독서 1개 틀렸고 문학 4개 틀렸고요. 이 친구는 독서 7개 틀렸고 문학 다 맞았네요. 아,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제가 꼭 말하고 싶은 거, 영역별로 몇 개를 틀렸는지를 꼭 체크한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요 틀린 문제 있죠? 시험지에다가 여러분이 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뭘 해놓냐면, 틀린 문제, 자, 이거는 꼭 명심하십시오.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률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답률이라든지 오답률을. 이거 사이트를 가보시면요, 뭐 E사라든지 M사라든지 여러 사이트가 있겠죠. 이 인강 사이트 보면 정답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답률을 한번 다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뭐에? 틀린 문제.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요, 여러분이 틀린 문제가 오답률이 높은 문제인지 오답률이 낮은 문제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요, 이 오답률이라는 것을요 체크하면서 남들이 틀린 문제를 내가 틀렸는지, 아니면 남들이 다 맞추는데 나만 틀렸는지, 이거를 따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답률이 높은 것은 무슨 가능성이 높죠? 내가 실력은 있지만 놓친 문제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한마디로 니네가 맨날 말하는 거, 실수 이거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요, 곧바로 태도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면,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태도를 바꿔야 돼. 그러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이 두 명의 친구를 딱 보면요, 완벽하게 다른 양상이 보이십니까? 점수 등급은 똑같지만, 비슷하지만 틀린 문제와 별표 친 문제가 완벽하게 다릅니다. 볼까요?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아하, 이 친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볼까요? 좀 지워보고, 자, 봐봐. 이 위에 있는 친구는요, 봤더니 독서론 부분은 다 맞았고요. 그렇죠. 독서는 다 맞을 가능성이 높고, 틀린 거 보니까 고전소설 2개, 고전시가와 수필이 묶인 갈래복합에서 1개, 현대시복합에서 1개, 이렇게 틀렸고요. 사회경제라는 뜻이었어요.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아, 여기가 짜르르 틀렸네요. 여기랑 이게 말하는 것 같나요? 그렇죠. 바로 이 친구는 뭐냐면요, 시간 부족이 확실히 있었던 친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이 친구가 보니까 문학을 먼저 풀고 독서를 나중에 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독서의 마지막 부분을 아예 날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친구와 이 친구는 해결책도 완전히 달라야 돼요. 문제점이 다르니까. 그렇죠? 오케이. 이 부분 해봐라는 거고요. 문법 매치 1, 매치 2가 있는데 문법에서 몇 개 틀렸는지 이 친구가 문법 개념이 훨씬 더 안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제빵식 친구가 이것처럼 여러분의 문제점이 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체감 난이도까지도 한번 표시해 보시고요. 그 다음 시간 관리, 그렇죠. 내가 시간이 얼마나 모자랐는지 혹은 얼마나 남았는지도 체크하셔야 돼요. 이 친구 보세요. 시간이 10분 남았대요. 그렇죠. 위에 10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틀렸다는 것은 그만큼 뇌피셜, 즉 느낌 패스로 넘어간 게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뭐냐면 집착을 많이 하고 특정인 게 시간을 많이 써갖고 시간이 매우 부족해서 한 지문을 거의 날린 친구입니다. 그렇죠? 그럼 저는요, 요 책방 시간대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책방식, 너는 정답을 결정할 때 반드시 지문에다가 정답의 근거를 표시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쓰는 방식으로 공부해라 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이 친구한테는요, 너는 특정 문제에 집착을 하는데 이게 집착의 기준을 만들어봐. 집착을 어디까지 집착할 것인가 요 관점을 만들어보고 답이 명확하게 나오면 나머지는 제끼는 연습을 해봐 라고 얘기할 거라 이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나만의 문제점에 맞는 해결책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고민해 보셔야 되고 내가 이거 왜 틀렸지? 다시 풀면서 도대체 이 지문에서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갔지? 이 부분이 이거 보면 용액 나오고 용해도 나오고 초임계가 나오고 결정화 공정이 나오는 이 지문이 너무 어려웠어. 지문에 정보가 너무 많은데 이 정보가 정리가 안 됐어.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해결책을 수립하는 것이 이 시험지를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정보가 많이 쏟아지는 단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뭐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현장 학생은 저희 조교님들과 혹은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고요. 인강 학생들이나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이렇게 이투스 홈페이지에 Q&A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있죠? 여기 Q&A, 누구십니까? 아무튼 Q&A 게시판, 여기 Q&A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월평 등급컷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등급컷이요. 이거는 선생님이요. 여러 가지 사이트를 다 선nhập 해갖고요. 이 정도 나올 것 같다! 라고 하는 등급컷 한번 제시해봤습니다. 자, 화작은 89점, 엄매는 87점. 물론 여기서 89, 90, 87, 88, 요 정도로 잡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고요. 요 정도 라인에서 될 것 같고 82, 80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한 1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77, 75. 그 밑에까지는요 변수가 좀 많습니다. 근데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도는 딱 적당하게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앞부분부터 말씀드리면요. 독서론 지문은 뭐 잘 낸 것 같아요. 뭐 상위인지에 대한 지문이었고요. 그 다음 단락 요거 가와나의 주제 통합 지문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저는 그 A, B가 연결이 좀 깔끔하지 않은 느낌? 모방 갖고 이제 연결을 시킨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A, B가 가와 나가 연결이 잘 안 되는 느낌이었고요. 특히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알았죠? 8번 문제가 좀 오답률이 높았는데 이건 좀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법지문 되게 잘 냈거든요. 지문 좋았는데 보기 지적 문제가 없어. 만약에 평가원이었다면 보기에 예시 나와 갖고 적용시키는 문제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랬어야지 좀 더 완성된 문제가 아닐까. 그 다음 5페이지에 이거 기술 지문이죠. 이거 미친 오타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첫 단락 읽은 다음에 이상하다. 용해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용질의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뭔 소리야? 용매라고 해야지 용질이 아니고 용매의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이렇게 돼야죠. 그래야지 밑에 문장과 연결되지. 보통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완전 오타 같아요. 이거 왜 이런 오타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문제는 17번 문제 조금 난도 있었지만 충분히 정신 차려서 읽고 정보만 잘 정리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뭘까요? 현대소설 문제는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래복합에서 23번 고전시가 가작품인데요. 총석곡이라고 저도 거의 처음 보는 작품입니다. 물론 읽을 수는 있었죠, 저는. 근데 문제는 답을 낼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 저는 답을 낼 수 있었습니다. 23번 문제, 27번 문제 요 두 가지가 조금은 여러분한테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현대시 문제 요 세트가 가장 제가 보기에는 좋은 세트 같은데요. 잘 만들었고요. 특히 28번 문제가 오답률 1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이 오답률 1위 된 게 진짜 오랜만이죠. 한번 볼까요? 등컷 1등은 보시면 여기요. 문학 현대시 28번 문제가 정답이 36%. 그 다음에 8번 문제가 41% 이렇게 됩니다. 문학이 무려 3개나 있었다는 게 좀 재밌는 현상이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대봉전에서도 32번 문제의 내용 파악 문제가 요 시간 공간에 대한 것들 있죠? 오케이. 요런 것들이 조금 잘 안 잡혀서 틀린 학생들이 있었다라는 것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물론 33번 문제 A, B에 대한 거 A의 내용 요 문제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공간에 대한 문제 됐죠? 오케이. 자, 화법과 작문은 어렵지 않았고요. 언어와 매체도 그래도 뭐 평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 하면 두 문제 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28번 문제입니다. 이거 여러분 보세요. 항상 시어의 의미 문제인데요. 이게 작은 따옴표가 이렇게 있으면 시어의 문제인데 이 시어의 의미 문제를 좀 객관적 근거로 잡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관련지었으니까 아름드리 큰 소리 베어짐 직도하이 베어짐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뭐뭐한 것 같기도 하다를 몰랐다고 칩시다. 베엄직도하이 이걸 몰라서 뭐뭐 같다라는 거를 같기도 하다 뭐뭐 같기도 하다라는 걸 몰랐다고 쳐보자. 그래도 문제는 답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보면 벌목정정이랬더니 벌목정정이 뭐냐면 깊은 산 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베어질 때 쩡쩡하고 나는 큰 소리야. 이 큰 소리가 난다고 했더니 아름드리 큰 소리 베어짐직도 하다 이거야. 그럼 아름드리 큰 소나무가 베어지는 것 같다 이거야. 그렇죠? 고리 울어 메아리 소리 쩌르렁 돌아 옴직도 하다 이거야. 그럼 그 나무가 넘어가는 소리, 나무가 베어질 때 넘어가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 이 말밖에 없어요. 그럼 이 나무가 넘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베어진다는 것은 큰 소리를 내게 하는 것 그쵸? 오케이. 이 정도밖에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고요한 장수산의 모습이 극대화시켜주는 거지. 조용한 모습에 나무가 쫙 베어지는 모습에서 그 고요함이 좀 더 극대화되는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여기서 갑자기 왜 이 말이 왜 나와? 인간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연의 속성 이거는 뭐야? 과한 추론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나무가 베어지니까 그 나무 어차피 인간한테 쓰일 거 아니야. 그러므로 인간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연의 속성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푸시면 안 된다고. 그냥 베어짐tuk다의 요까지는 뭐다? 큰 소나무가 베어지면서 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일 뿐. 그럼 소나무는 뭐야? 큰 소리가 나는 나무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문맥적 해석이고 객관적 근거를 찾는 법입니다. 그 답은 1번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4번 선지가 무지하게 많이 썼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4번 선지가 39%예요. 정답이 1번인데 그럼 보시면 바람도 일지 않은 심히 흔들리는 운이와 대비하여 시적 공간에 동화되지 못하는 내적 고뇌, 화자의 내적 고뇌입니다. 그러면 시적 공간이 조금은 시름과는 관련이 없어야 돼요. 동화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다람쥐도 쫓지 않고 매트에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아주 고요해요.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뼈가 저리울 정도로 고요하다.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희구나. 자,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이 고을을 걸음이란다 이거야. 이 고을을 걸으라는 뜻인가? 이런 뜻이죠. 웃절 중이 6판에 6번 지고 그죠? 웃고 돌아간 뒤 조차리 늙은 사나이에 남긴 내음새를 줍는다 이거야. 그럼 이 사나이 냄새가 중일 거 아니야. 중이 어떤 사람이야? 6판에 6판 지고도 웃고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세속적 욕망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6번 졌는데 그냥 웃으면서 헤헤헤 이렇게 웃는 거야. 그럼 이거지. 세속적인 욕심에 벗어난 인물의 모습이죠. 그럼 이런 모습이야. 그럼 이런 사람이 씨름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이 사람의 내음새를
쫓는다라고 죽는다라고 했는데 씨름은 바람도 일지 않은 고요해 어떻다? 심이 흔들린다 이거야. 이 고요함에서 그 세속적이지 않은 탈속적인 대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야? 나는 시름을 느끼는 거죠. 그럼 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장수산의 이미지와 나의 시름이 막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비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고 그 마지막에 뭐야? 오! 감탄사가 나오면서 견디겠다. 차고 오려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를 견디겠다 이 말이죠. 이 슬픔을 견뎌내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러므로 4번 선지는 뭐다?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화되지 못하는 화자의 내적 고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8번 문제 잠깐 갈 건데요. 이 문제도요. 학생들이 되게 어렵다고 했는데요. 자, 유런, 겨울 유런에 대한 내용에 가는 거울 유런을 통해서 모방한다고 했죠. 이 거울 유런이 뭐야? 신경세포에 대한 부분이라고 분명히 가에서 나와 있습니다. 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죠. 거울 유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세 번째 단락에 두 번째 줄에 있어요. 거울 유런은 신경세포의 일종으로 라고 했어. 다른 행위자의 행동을 관찰하기만 해도 자신의 그 행동을 직접 할 때와 동일한 활성화를 보인다 이거죠. 그렇죠. 오케이. 신경세포입니다. 관찰을 하면 활성화되는 거야. 자, 아무튼 요건데요. 여기도 보니까 밈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야. 니은을 디귿이 반박해야 돼. 그럼 니은이 한 주장을 알아야죠. 우선 가보자. 밈은 물리적 실체가 아니므로 구체적 단위를 설정하기 어렵다. 자, 첫 번째 주장은 뭐야? 물리적 실체가 아니야. 그래서 구체적 단위 설정하기 어려워. 두 번째. 자, 복제의 원리가 불명확해 이거야. 복제 원리가 불명확하다라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귿은 첫 번째 1번을 반박하거나 혹은 2번을 반박하시면 되겠죠. 됐죠? 오케이. 근데 밑에 보니까 1이 반박하기 위해서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밈을 설명했다라고 했고 신경세포 다발이 연결되어 있다 이거야. 그럼 신경세포가 누구였지? 아까 뭐였어? 그쵸. 가와 연결시킨다면 바로 거울 유런이 되는 것이겠죠. 그럼 이렇게 연결된다면 답은 대단히 쉽게 나옵니다. 밈은 거울 유런 활성화를 통해 설명될 수 있으므로 그렇죠. 이거 신경세포 그렇죠? 그럼 이거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그렇죠? 거울 유런 자체가 신경의 다발이라고 했으니까 물리적 실체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다 몇 번이야? 1번이죠. 결국 뭘까 한 겁니다. 1번 요거 물리적 실체가 아니므로를 반박한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여러분이 많이 틀린 거 몇 번 썼을까요? 2번 선지, 3번 선지, 5번 선지 많이 썼대요. 우선 3번 선지를 한번 가볼게요. 자, 모방에 의해 전파되는 밈의 복제 원리가 불명확하더라도 밈은 문화 확산을 설명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자, 불명확하더라도 괜찮아 이거잖아. 미쳤구나.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뭘 반박해야 되냐면 두 번째 거. 복제 원리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반박해야 돼, 디귿은. 근데 이 3번 선지는 뭐야? 불명확하다는 것을 뭐 하는 거야, 지금? 인정하고 좋게 보는 거잖아. 그렇죠? 오케이. 그러므로 요 불명확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디귿의 반박이라고 볼 수 없어. 그럼 봐.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니은의 주장을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니은이 뭐죠? 그렇죠. 제 현강 듣는 사람 다 알 거예요. 비판의 대상이죠. 이 비판의 대상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디귿이 이 니은을 반박하는 데 있어서 뭐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기억의 관점을 가지고 와야 돼요. 기억을 고려해야 되니까 기억을 갖고 와서 예리 반박해야죠. 그럼 기억은 뭐야? 거울 유런. 이거를 갖고 와야 되는 거지. 얘는 이게 뭐야 지금 3번 선지는 거울 유런에 대한 내용도 없다 이거지. 됐죠? 오케이. 그 답은 몇 번이야? 1번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푸는 방식 알았다면 8번 문제도 매우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답률 베스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한 가지. 이제 6월 모평을 여러분이 대비해야 되는, 물론 4월 합평이 있는데, 이번에 4월 합평이 아니고 5월 합평으로 됐는데요. 이 6월 모평에서는 무조건 뭡니까? EBS 연계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EBS 연계를 조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 가셨죠? 작년 수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작년 수능을 보시면 이렇게 EBS 연계가 됐습니다. 7작품 중에서 3작품이 EBS 연계. 그렇죠? 오케이. 물론 선생님 궁극의 100작품에 모두 다 나오지만 그 다음 비문학에서도 뭐냐면 이렇게 2개가 가장 어려웠던 지문 2개가 EBS 연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 저는 기술 지문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기술 지문만 EBS를 다 읽어본다면 혹시 그 개념들을 정리하는 연습을 좀 했었으면 좋겠고, 만약 문학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EBS 문학도 좀 공부하시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다가도 뭐죠? 그렇죠. 기출문제. 그렇죠. 이 기출을 갖고 여러분이 겨울방학 동안 배웠던 원리들을 체화시키는 연습과 함께 플러스 뭐다? 그렇지. EBS 공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전언입니다. EBS 공부법도요, 제 유튜브에 썩 올라가 있고요. 자, 기출 분석법도 제 유튜브에 모두 다 있습니다. 자, 사문학평 점수는 뭐다? 수능 점수가 아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유학평 시험지를 깔끔히 다시 읽어보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지, 뭐가 문제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 해결책을 고민하고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으면 뭐라고? 방동진을 찾아와라!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본 모의고사였습니다. 분명히 뒤에 4월합평, 6월무평, 7월합평, 9월무평, 10월합평 수도 없이 많은 모의고사, 또 사설모의고사 무지하게 보겠죠. 그 모의고사를 보면서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됩니까? 분석하신다면 분명히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자, 선생님은 더 좋은 영상에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